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아니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보다 저는 매일같이 리포트 하는 사람이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여러분들이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장이 저는 이렇게 조정이 왔다는 건 또 좋은 기회가 오고, 이렇게 장이 조정을 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은지 나쁜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보합이나 양봉이다라고 하면 난 정말 좋은 종목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또 불안한 마음도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내용은요. 기존에 리포트 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중간 점검하고 그 중에서도 안 좋았던 종목들을 위주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셀렉트를 했고요. 또 내일 모레 이렇게 걸쳐가면서 중간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새로운 종목 리포트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리포트 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공략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고 또 제가 과거에 리포트 드렸던 거 하더라도 눌림이 많이 들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내리면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호텔카지노, 반도체 소부장, 모바일 디바이스, 2차전지, 자동차 뭐 이쪽 관련돼서 한번 주도로 이야기 드려볼 테니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천천히 들으시면 또 좋은 또 아이템을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다 보면 기분이 더 상쾌해지죠. 화이팅도 많이 외치시고 즐거운 마인드 이런 거 가져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크로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뭐 그것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요번에 매크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저는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던 길을 갔다가 되돌아오게 한 거냐 아니면 가던 길을 계속 가는데 그중에 잠깐 멈춘 거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제가 2시에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얘가 연착이 돼서 3시에 온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짜증이 난 건지 아니면 내가 대전까지 왔는데 너 기차 잘못 탔으니까 다시 부산 가던 걸 내려서 서울로 돌아가 라고 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거죠. 내가 부산을 가고 있는데 대전쯤에 와서 잠깐 어떻게 돼요? 기차가 고장이 났거나 잠깐 지연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또 그렇게 브레이크 타임을 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식시장에서는 거품을 갖다 좀 빼버리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석해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 현재까지 나오는 지표들은 금리를 인상한다는 지표 이런 들이 나오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뛰게 돼요. 이거 딜레이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리 인하를 좀 진행을 할 거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어서 달러 강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긴 한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런 와중에서도 매크로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안 좋은 쪽, 이런 쪽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구간은 아니면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좋은 종목들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생길 타임이 분명히 도래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 지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매크로 경제 지표들은 가던 길을 갖다 두게 돼야 중간에 멈추게 하고 딜레이 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불안정, 이런 부분들도 바로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어때요? 물가가 하방으로 내려갈 확률은 많지 않은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행인 거는 미국의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이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유럽은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은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달러의 강세가 좀 나타나는 구간. 그럼 그러다 보니 또 이런 것들이죠. 항상 국채라든지 이런 투자하는 사람들은 선반영해서 투자하잖아요. 근데 야, 미국의 금리 인하가 뒤를 밀어줬대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걸 또 이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국채 금리 가격이 쫙쫙쫙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이렇게 될 겁니다. 요번에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여담 한번 드려보면 저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지금 5% 가까이 도달이 됐습니다. 뭐 항상 우리가 안 좋을 때는 5.4, 5.5까지도 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요, 이게 5.5로 갔다가 다시 한번 또 언젠가 또 내려가겠죠. 뭐 9월이든 10월이든 된다고 하면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땐 말입니다. 지금이 아마 미국 국채를 투자하기 가장 또 좋은 점이지 않을까. 이게 또 어차피 이것도 트레이딩을 해야 되니까
제가 여담으로 하지만 많은 분들은 관심 없지만 메리츠 증권에 보면은 미국제 3X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게 되면 웬만한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또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쨌든 뭐 그렇네. 그러면 또 한 번 또 9월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자, 그러면, 야, 지금이 항상 어떻게 낮은 점이겠네. 미국 재투자하기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다고 뭐 1배짜리 하기는 좀 그렇고, 2X라든지 3X 이런 거 투자하면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ETF로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던 길에 잠깐 멈춰서거나 딜레이 된 정도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리포터 드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4월 달에 좀 즐겨볼 만한 종목들이 어떤 거냐면 여행, 카지노, 호텔, 항공 중인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린 건 롯데관광개발하고 글로벌 텍스프리 그 다음에 사이드로 혹시라도 트레이딩으로 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뭐 항공 쪽에는 진에어 쪽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유가가 높으니까 별로 불안정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관광개발하고 글로벌 텍스프리인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롯데 관광개발 리뷰해드리도록 하고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 상당히 좋죠. 저는 지금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를 상당히 지금 유심 있게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요건 매수해줘야지. 시장이 어떻게 돼요? 생산의 캐파를 늘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워닝 머티리얼즈는 다양한 반도체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QNC도 지금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를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합니다. 저것뿐만이 아니죠. 동진세미캠하고 뭐 하나머티리얼즈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3월 달에 수익을 좀 많이 냈던 종목들인데 저것들이 좀 다시 조정이 들어올 때 우리가 또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TMC 같은 경우는 계속 홀딩 베이스, SNS도 홀딩, ALD도 홀딩, HPSB 뭐 근데 HPSB가 가장 지금 주가가 우리가 사실 트라이 했던 구간에서 좀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접근 방법이든지 또 우리가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의 기술을 또 부려서 잘 또 수익을 내고 나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HPSB는 기본적으로 3분기가 실적의 고점이다라고 리포트 가이던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시나리오를 다시 짜봐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연구해 봤고요. 2차 전지 분야 같은 경우는 4680 배터리, 그 중에서 이제 뭐 여러분 뭐 서플라이 체인 이야기 드리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TCC 스틸을 이야기를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CC 스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공략 포인트 점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 오토에버는 제가 지난주에 이건 들어갈 만합니다. 공략해도 됩니다라고 했고 이거 뭐 치고 빠지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그렇고요. 근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하고 연동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가 좋아지면 명신산업이 당연히 좋아진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 자동차, 전기차나 2차전지 분야에서 좀 변화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 2차전지에 대한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한 그 소재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리콘을 사용한 양극재, 음극재, CNT 도전재가 들어간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드리면서 나노 신소재 제2호 이야기 많이 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쪽도요, 지금 그쪽 분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전기차가 지금은, 재고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약간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는 거, 그럴 때는 어떻게 시장이 좀 많이 낮게 조정을 받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저가형에다가 주행거리가 받쳐주는 그런 쪽 차량들이, 그러니까 범용화시킬 수 있는 차량들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 초입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2차전이나 전기차 관련돼서는 가장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내년도 아니죠 올해 하반기부터는 꽤 괜찮은 신차가 나오면서부터는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전기차는 소형차도 LFP 배터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행거리가
사실 A 같은 경우 지금 200km밖에 못 나가잖아요. 근데 보통 지금 300km대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고, 또 뭐 히팅 시스템 이런 것들 보완 많이 해서,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크게 문제가 없게 유지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2차전지 좀 하이브리드 차가 잘 나가는 건 맞습니다만, 또 그쪽에 지금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특히 뭐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그 주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항상 기회를 엿보고 시간을 좀 주는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그뭐 KH바텍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그쵸,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구간보다 저는 한 14,220일 이동평균선 그 라인에서 평균가 잡고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으로 좀 내려왔어요. 좀 괜찮다고 봐요. 지금부터 공략 많이 해주는 거 나쁜 분야가 이제부터는 좀 제가 좀 느낌이 와요. 이건 또 들어가야 되네 라고 생각을 했고요. ACBM 관련된 거 워낙 종류가 많아서 지금 제가 그냥 주로 이제 검사 장비 이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스 테크놀로지하고 인텔플럭스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드렸는데 요즘 그중에 주가 조정이 가장 컸던 오로스 테크놀로지 조금 한번 리뷰 한번 가고요. 반도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전 심텍, TLB, 대덕전자. 그래서 TLB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공장이 2분기 말부터 가동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뭐 그쪽 관련돼서 돌아가고 있을 테니까 동성적으로 지금 반도체 패키지 분야는 3분기부터가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텍이든 TLB든 대덕전자든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넣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심텍 좋아하시는 분은 심텍 하시면 되고 TLB 좋아하시는 분은 TLB 하시고 대덕전자가 또 대덕전자 상당히 인기가 많죠, 여러분들. 그렇죠? 2.5D 패키징 뭐 이 부분에서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나름 그래도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니까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영업이익이 가장 좋아지는 건 대덕전자이면 틀림이 없다는 점은 좀 참고하시고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대덕전자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먼저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은 제가 투자 포인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단은 갭상승 뜰 때까지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쪽에서 발생하는 부분 한번 왼쪽 부분 보실래요? 여기서부터 갭으로 뜨는 구간 있잖아요. 이거 한번 뜰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제가 포인트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체 20%는 지금 현재 가격 수준에서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60% 이상은 지금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대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제일 주안점입니다. 근데 지금 실적 개선 속도가 어떻게 돼요? 예, YY 대비해서 뭐 300% 이상 나오는 뭐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있어요. 중국도 있지만 일본 관광객도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요번에는 4월 26일부터 5월 한 7일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꽤 오랜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그것도 같이 있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들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가 많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어디겠습니까? 그래도 문화적 레벨도 좋고 놀기 좋고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미국은 아니고 유럽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까운 한국 이런 데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이다 라고 좀 추정이 나오고 있는 리포트도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그런 면도 보시면 아직까진 좀 기다려주고 봐야 되는 구간이다. 저는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는 봐요. 14,000원까지 갭상승 뜨면 이게 뜰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면 무조건 14,000원 보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4월달 중에 승부수를 내긴 내야 되는데 그 전에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갭상승해서 올라가는 건 정확하게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었어요. 과거에도. 그래서 이런 구간이 한 번 정도는 터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갭상승 뜰 때까지 갭상승이 뜨려고 그러면 어디에 되냐면 바로 여기 220 윗단으로 확 올라치고 이렇게 찔러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까지만 좀 기다려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 한
20일쯤에 리포트 드리면서 한 달 정도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가 어떻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9,200원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홀드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먹으려고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또 용기를 또 내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줄 땐 기다려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PSP, 요거는 신용거래 잔고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신용거래 잔고가 많다 보니까 조정이 들어올 땐 그거 다 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털 때까지는 주가가 또 어떻게 돼? 올리지 않는 거죠. 저놈들 다 물려서 터져라 라고 할 때까지는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아마 그 분할 매수 처음 들어가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간 때가 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들어가셔서 아마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좀 속상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52,000원, 뭐 51,000원, 뭐 이쪽 구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좋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서 달리는 말 올라타는 개념으로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하셨다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양봉 하나도 안 떴잖아요. 그죠? 이때 절대 매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양봉이 여기서 뜨든 저는 요쯤에서 뜰 것 같아요. 41,000원 정도쯤에서 양봉 뜹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여기 아니면 여기겠는데 여기까지 보낼 만한 이유는 없는 거고 여기까지 보낸다 그러면 확실히 맛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제가 기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계산하기 좋게 해서 뭐 51,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다시 41,000원에 매수를 또 한번 들어갔다 생각해 보면 이런 개념으로 하면 평균 매수 단가 두 번 매수하셨으니까 분량은 똑같이 들어간다고 하고 생각해 보면 내 주가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저게 딱 절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면 45,000원대로 다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조금 여러분들께서 여기 지금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좀 분할 매수를 몇 회 정도 할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면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종목을 매수했는데 이것들이 눌림이 들어오거나 그래서 조정이 좀 많이 들어와서 매물이 많이 나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 기술이죠.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 이 라인만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22동평에서 아랫단 들어오는 구간. 근데 지금 우상승으로 올라가는 구간이고 있으니까 일봉은 제가 제멋대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회귀한 자리가 222동평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4만원 들어온다. 그럼 거기서 양봉 들어오는 구간.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들어가면서 내가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면 저는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폭이 얼마까지 올 생각이냐면 45,000원까지 만들어 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3분기에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오히려 수익성은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45,000원 만들어 놓고 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한 55,000원 이 정도 보고 뭐 이렇게 되면 큰 수익은 안 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익은 내가 구사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투자한 게 예를 들어서 이거 들어갔다고 하면 제가 아마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 이걸 리포트 드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저 자리가 한 달 전이니까. 3월 한 10일 뭐 이쯤에서 됐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때 또 옵션 만기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트레이딩 포인트를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반도체 소부장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탈출을 못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저걸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내가 적어도 그럼 물린 자리에서 빠져나오면 되잖아. 다시는 52,000원 찍으면 그때 나온다 하더라도 평균 매수 단가 45,000원까지만 만들어 놓으시면 적어도 1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1년에 10%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한 지 오래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뭉창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어떻게 저걸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포션을 갖다 다 집어넣겠어요. 내가 10% 집어넣을 사람이었다 그러면 내가 뭐 1,000만 원 넣을 사람이었다 그러면 저 정도면 많이 들어갔어요. 한 200 들어갔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한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접근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트레이딩 하는 방법들을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성 표현할 땐
늘림 들어온 곳에 분할 매수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그만큼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매수를 분할 매수하면서 매수 분량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고 달리는 말에서 올라타는 것들은 어때요? 예,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분명히 제가 이거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은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리뷰해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전략을 짜서 출구 전략을 마련할 겁니다. 아직 양봉 안 들어왔습니다. 아시겠죠? 양전환 시그널 들어올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TC 스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6만 3천 원에서 4천 원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양봉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잡잖아요. 그럼 이거 제가 바로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뭐,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와서 내가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오면 땡큐죠. 그러면, 그건 뭐 땡큐라서 내가 수익 실현을 해도 되고, 뭐 기다려주는 거죠. 어차피 이거 8월달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양산 시작하는 것들이 8월달이니까, TC스트리 공급하는 물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니켈 도금 강판을 갖다가 양산하는 시점이 8월이 아니고, 원통형 배터리. 그냥 그것들이 공급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니켈 도금 강판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은 줄 아세요? 부족해요. 내년부터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는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국산업 이런 곳에서 니켈 도금 강판을 갖다가 생산할 준비를 하고 거기 참여한다고 최근에 동국산업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만큼 원통형 배터리가 만약에 많이 인기가 있고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이쪽 분야는 상당히 어떻게 돼요?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TC스틸이 바보도 아닌데 공장을 증설했겠습니까? 왜 증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만큼 시장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일단 양전환 시그널 한번 들어왔잖아요. 양전환 시그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한 번 정도 살짝 눌리는 구간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셔도 좋고 물량을 늘리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좋고 이 정도 구간에서 들어왔다는 건 뭐 마이너스 수익률이 큰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버틸만 하다 그래 홀드하고 계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그래도 어떻게 돼요?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서 조금 낮춰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중심선 가격이 얼마입니까? 매물의 중심선이 바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테니까 여기 구간 라인에서 평균 매수 단가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55,000원. 지난번에 제가 최악의 상황은 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가더라도 쫄지 말자. 이렇게 한번 중간에 리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반응들이 없으셔가지고 저도 이거 중간 리뷰를 더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으면 어쨌든 머니케어 뉴스는 과정 공유를 계속 진행합니다. 이런 것들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좋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좋게 보고 투자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자, KH바텍 스마트폰 관련 물방울 힌지 올해도 물량은 만큼은 기본 물량은 충분히 소화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치고 올라온 게 이게 첫 시그널이 어떻게 돼요? 221평을 못 통과했죠. 왜? 생산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올라와서 매크로가 완전 눌렸습니다. 그럼 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15,000원 얘기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하로 내려왔잖아요. 자, 그러면 양전환 시그널 들어올 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간이 한 2주나 이 정도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조정이 왔으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이 오는 구간이 좀 빨리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물량 자리, 그래서 오버액 나온 자리가 여기 이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18,0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 생각해보고 원래 주가라는 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N자로 가는 거 제일 좋은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셨어요? 여기 이 자리 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포인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이 구간이 얼마까지 지속될지 모르니까 이걸 갖다 여기서 분할 매수를 좀 해주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저라면 이렇게 공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제 KH바텍 이제부터 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러스 테크놀로지는 그죠 오브레이 개체 정비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미쪽 관련돼서 HBM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조금 눌림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격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22동 평균과 222동 평균선 이격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122평 라인 근처에서 잡힌데 이 가격이 딱 보이네요. 아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 28,000원, 9,000원 이 사이즈가 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입니다. 스타트 라인도 생각해보면 여기 이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움직이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처럼 여기 움직이는 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공략해 주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아마 치고 빠져나오셨을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뭐죠. 저 같은 경우도 뭡니까? 트레이딩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들 하다가 이게 뭐 바로 치고 빠지고 나오긴 했는데 뭐 가지고 계시다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이 갭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눌려 들어오면 여기겠지요. 이 부분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좀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리포트나 내용들을 체크해 볼 만한데요. 현재까지 뭐 HBM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텍 플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HBM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율 전쟁이다. 수율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이 승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지금 수율이 한 7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적어도 기술력을 계속 끌어올려서 90%대 가는 것이 아마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아마 그 부분, 본딩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기술 개발을 하니까 본딩만 얘기가 나온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덕전자, 뭐 사실 대덕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 패키지판 그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거 그런데 이런 것들 오더가 쭉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 기업은 적자 기업은 어차피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3분기가 항상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분위기만 돌아도 삼성전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올라가니까 매크로가 안 좋을 때 매수해 줘야죠.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어디가요? 안 좋은 가격은 이미 확인했다. 그럼 다시 올랐다. 눌리면 올라갈 때도 어떻게 돼? 탄력이 좋겠죠?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 가면 좋겠다. 이것도 뭐 그림 딱 그려보면 N자잖아요. 예상을 해보면. 우리가 어차피 이쪽으로 내려간다 생각하면 매수 안 하실 거고.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은 안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10월 말, 11월 초 여기 가격도 확인을 해봤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들 다 생각해 보면, 저 뭐 내려갈 만한 이유는 없구나. 그럼 내려와도 이 라인이네 라고 생각하고 공략 준비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봉 잠깐 들어왔다 저게 시그널 전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왜냐면 저 정도 들어왔다고 하면 하루 이틀 더 보면 되지 않나. 그리고 우상승 턴 하면 다음번 턴 어떻게 돼요? 저 고점보다 높다. 그래서 처음에 항상 찍고 들어올 때 221을 찍고 올라오면 한번 눌리고 좋으면 치고 올라간다. 이 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점도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해드리는 것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저는 테슬라를 좋게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업황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이렇게 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아주 낮은 구간이면 틀림이 없다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가 자동차가 정상 가동만 된다고 정상 판매가 수준까지만 진행이 되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QOQ 대비 성장하는 모습들만 나오고 또 YY 대비 성장하는 모습만 나오기 시작하면 이 종목도 같이 쭉 올라가는 거죠. 테슬라 자동차에 관련된 거, 그 철판, 원통, 들들들 마른 철판 있잖아요. 그걸 갖다 어떻게 쭉 빼내서 어떻게 됩니까? 찍어내는 거, 요걸 장비하는 거, 스탬핑 장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핫 스탬핑입니다. 열을 950도인가요? 그것까지 올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틀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걸 이제 라인에 투입하게 되면 그냥 로봇이 용접을 하고 조립해 나가는 거. 그걸 만드는 장비를 갖다가 지금 명신산업이 하고 있다. 그 테슬라 매출이 전체 70%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앞으로 좋을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공략해 볼 만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이야기 드리면서 이때 이야기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드리면 내려가도 더 10%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려가도 1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하고 가도 되는 점은 되겠다. 근데 뭐 천천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업황이 뭐 다루 오늘 아침에 예를 들면 주가가 올라가고 확 치고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중요한 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대부분 할부금융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다 어디나 일시불로 자동차 사는 데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그렇대요. 금리 인하 시그널이 뒤로 미뤄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들이 자동차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전기차나 이런 쪽은 많이 뒤로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그널 다가오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이쪽 관련된 거 괜찮다고 봐요. 그럼 사이클이라는 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가가 금리 인하 시그널이 뭐 내일 안 좋대. 그럼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 느낌이 상당히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뭐 잠깐만 올라오겠죠. 올라왔다 눌렀다가 다시 금리나 시그널 기간이 다가오면 올라갈 겁니다. 글쎄요. 10월 달 같은 경우도 여기 살펴보시면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주가가 확 내리꽂았다가 이제 괜찮대라고 하니까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요 폭만 수익이 나도 충분히 재미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런 구간 정도는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가가 많이 싸잖아요. 그렇다고 적자라는 회사도 아니고요.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봐 줄 때까지 오는데 저는 지금 저 222 이동평균선하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면 이 갭만 해도 말입니다. 제가 충분히 수익성 높다니까요. 자, 14,500원에서 예를 들어 18,000원까지만 가도 야 괜찮잖아요. 짧게 보면 그거고요. 정말로 업황이 좋다 그러면 저 2만 원까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롯데관광개발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예를 드릴 것 같아요. 저 구간에 들어와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은 아마 정말로 제가 리포트 드린 대로 한 달을 매수해서 하셨다 그러면 지금도 수익성은 상당히 좋을 거고 기대할 만한 거고 쫄 만한 이유도 없겠죠. 이것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가끔은 중장기 포트폴리오 들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먼저 선점하고 있어야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때도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것들이죠. 최근에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요. 저희는 6만 원대 매수했기 때문에 6만 원이죠 사실은 6만 원에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6만 9천 원이 되든 7만 7천 원이 되든 저는 별로 신경이 안 씁니다. 왜? 제가 보이는 건 지금도 9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9만 원, 10만 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먼저 선점했잖아요. 주가가 30% 이상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로 지표가 좋은 것들은요. 오랫동안 보유할 수도 있는 그런 또 담대함도 생길 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종목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쭉 리뷰해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죠? 제가 다 리포트 드렸던 종목들이니까 제 채널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다 그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리포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고 잘 모르시겠다면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겠다. 머니케어 뉴스의 장점은 기본적인 리포트를 드리고 나서 그것들을 계속 우리가 과정을 공유해 나가면서 점검해 나가면서 또 내 투자와의 방법과고 비교해 보면 서로 가는 것들이겠죠. 단순 비교 말고요. 네가 잘했니 많이 이런 비교는 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옆집이 뭐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따지면 뭐 저도 이거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잘 그렇게 정리해 보시고 오늘도 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나머지 아까 그 표에 나와 있던 종목들 그건 또 제가 주말 리뷰로 해서 준비해서 내일 찍어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것 체크해 보시고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편안하게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전략을 수정해 보는 겁니다. 대부분 분들이 뭡니까? 전략 시나리오를 짜지 못하잖아요. 항상 보면 뭐 전투든 뭐 어쨌든 사업이든 하다가 잘 막히면 시나리오를 다시 짜서 개선 작업을 하고 리바이징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임프로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투자에도 좀 좋다. 우리 투자라는 것이지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오늘도 큰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회원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